하루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경애의 마음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요. 제가 두서없이 영상을 또 시작해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렸는데 참 또 연체를 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남들보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주 가는 편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래서 자주 도서관 가면서 이렇게 참 연체를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영상을 찍고 도서관에 반납을 하고 이제 일하러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짤막하게 경애의 마음 이 소설의 주인공들, 중심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중심에는 일단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공상수. 이 사람은 지금 한 30대 중반, 네, 후반 이 정도 된 인물인 것 같고요. 반도 미싱이라는 미싱 회사의 영업 사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나. 공상수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나 뭐 인정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인데 공상수를 되게 강하고 성공적인 인물로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이 자체가 굉장히 여린 아이였어요. 그렇게 커서 아버지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 그런 성인이 되었죠. 지금은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도미싱의 회장님이 꽂아준 거예요. 아버지의 인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었죠. 그렇다고 일을 잘하고 뭐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깊게 판다거나 따진다거나 조금 유두리가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 임원들은 고민이에요. 항상 궁금해하죠. 과연 공상수의 아버지와 지금은 일하지 않고 일선에서 물러난 회장님과의 관계는 얼마만큼 친밀한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상수와 약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 팀장으로 이렇게 다 승진을 했는데 영업 실적이 없으니 팀장 자리를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팀장 대리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팀원은 없는 참 곤란한. 그래서 공상수에게 드디어 한 명의 팀원이 생깁니다. 그 팀원의 이름은 경애 박경애라는 인물이에요. 과연 공상수 팀에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라는 이제 임원들 간의 회의를 할 때 총무부에서 참 슬프게도 내보내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박경애였어요. 그러니까 박경애도 참 공상수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비슷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임원을 봐도 삐딱해요. 담배도 피우고 인사만 까딱 할 뿐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사람들이 많이 해고되었을 때 노조에 가입을 해서 또 노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회사 생활하면서 임원들에게 약간 미운털이 박힌 그런 여자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상수와 박경애는 한 팀을 이루어서 반도 미싱에서 과연 얼만큼의 업적을 내는가. 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두 명의 이 외로운 사람들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공상수와 박경애를 이어주는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로 이들이 아까 고등학생 시절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를 공상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박경애는 이니셜 E라고 칭합니다. 은총이는 공상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공상수의 약간 특이한 이런 습관들도 다 그냥 받아주었던 참 착한 친구였죠. 박경애에게는 영화 동아리를 통해서 만난 남사친이지만 약간 썸을 타고 있는 그런 관계였죠. 참 좋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가난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고운 마음의 결이 고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실제 사건을 여기 소설에 집어넣으시는데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슬픈 사건이었죠. 실제로 56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망자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물론 더 컸겠지만 한간에서는 고등학생이 왜 호프집을 갔냐, 완전 노는 애들이다, 뭐 이렇게 했죠. 어떤 죽음이든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겠지만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받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상수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페이스북 페이지에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애 상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완전 인기 있는. 네, 좀 특이하죠. 네,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은총이라는 그 인물을 몰랐지만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비슷한 참 그렇게 마음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아니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목이 경애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을 만나고 살아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이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었던 사건, 경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과거에, 지금의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조금 떼어놓고 온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사건 앞에, 그 기억 앞에 조금씩 떼어놓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등장인물 또 여러분 모두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마음 상태는 약간 비어있겠죠. 꽉 채워지지 않았겠죠. 그럼 그것을 그 빈 마음인 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와 비슷한 일들을 겪은 누군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마음 상태인 누군가 그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잔잔한 위로, 그러면서도 조금의 슬픔, 그런데 그 슬픔의 크기만큼 기특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따뜻한 소설 경애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영상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